자, 33장 전자기파 일렉트론 마그네틱 웨이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기파라 하는 거는 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전자기파라 쓰기도 하고, 전자기파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자파라 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파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전기와 일렉트로 마그네틱, 전기와 자기의 파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스마트폰을 나타낸 건데, 우리가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이 전자기파를 갖다가 엄청나게 이용을 많이 하고, 그죠?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에 의해서 우리가 쓴 이제 빛까지, 지금 이 다른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34장이 이제 빛부터 할 거거든요. 이 빛이 뭐냐면 전자기파 일종이라는 것까지 설명할 거예요. 이걸 이제 전자기파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통신 주파수 대역을 나타내는 거고, 지금 뭐 여러분들이 4G 사고 5G 했죠, 그죠? 5G 이제 5GHz에서 뭐 20, 30인가요? 30GHz, 뭐 200 영역 대역까지 이제 이게 주파수 대역이 높아야 되는지 여기까지 이제 조금 설명하고, 지금 여전 단위 그러니까 32장까지 했으면 우리가 교류까지 했죠, 그죠? 교류. 근데 전자기파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제 직류에서는 직류, 이 전자기파 안 생기고 다 대부분이 교류예요.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놓는 게 이제 베니줄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암페어 법칙 일반형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맥스웰 방정식. 이제 전자기 공식이 전자기학의 모든 걸 나타내는 게 맥스웰 방정식인데, 이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이 전자기파가 생기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평면 전자기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기파가 움직이는 에너지. 이게 이제 빛이 일종의 전자기파인데, 이게 이제 에너지와 그다음에 이제 운동량 P가 있어요. 빛이 뭐냐면은 운동량을 갖는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운동량이라면은 P는 있고 MV인데, 전자기파라든지 빛 같은 경우에는 이 질량이 없거든요. 없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특수상대 쓰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 운동량을 갖다가 전기가 가능해요. 그다음에 이제 안테나에서 생긴 전자기파. 기본적인 지금 33장이라든지 34장 이후부터는 간단하게 다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뭐 자세하게 풀이 하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공식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없어요. 여기에 베니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 거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본 공식 그냥 간단하게 식 하나로서 이제 설명이 위주지, 이제부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베니줄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암페어브치 일반형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그림이에요. 우리가 이제 카페시터가 있을 때 카페시터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카페시터는 그냥 판이 두 개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지를 연결하면 이쪽에 이제 플러스가 쌓이고 마이너스가 쌓여서 이제 이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드는 걸 말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류가 흘러나오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쌓일 때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뭐가 생기느냐, 이와 같은 전기장이 생기죠, 그죠? 전류가 흘러가면 이제 전기장이 점점 세지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전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전화가 이렇게 해서 이 판에 쌓이고, 그죠? 이 판에 쌓이서 여기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이 사이에서는 뭐냐면은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제 증가하니까 전기장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실제 이 사이에서는 이제 이 전화가 움직이느냐, 전화가 움직이지 않고, 그죠? 전기장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주위에 뭐가 생기냐면은 자기장이 생기죠, 그죠? 이와 같은 식으로 자기장이 생긴다고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암페어 법칙은 이제 이거였죠, 그죠? 암페어 법칙은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제 이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자기장을 갖다가 경로에 따라서, 이게 배곡선을 따라서 자기장을 갖다가 이 경로에 대해서 한 바퀴 돌아서, 그죠? 하면은 이 배곡선이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바퀴 돌잖아요, 그죠? 돌면 이 테두리가 있을 건데, 배곡선이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메인 노죠, 그죠? 여러분들이
폐곡면이면은 입체가 나오고, 이제 이게 이제 전기장의 가우스 법칙이었죠, 그죠? 기억났어요? 전압 Q가 있으면 이게 이제 전기장의 사방으로 뻗어나간다 했죠,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감쌌을 때요, 폐곡면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전기 플럭스 양은 무엇에 비례하냐면은 4πk의 부인이었죠, 그죠? 이게 이제 가우스 법칙이고, 이게 이제 2차원으로, 그죠? 2차원으로 폐곡면 이렇게 이 면으로 이렇게 꽉 둘러싸면 이 안에 이제 그 3차원 입체가 생성되는 거고, 공간상에서 이렇게 2차원 선이 이렇게 곡선이 되면 2차원 이 면이 나오는 단 말이에요. 이 면이 내가 이제 이게 전력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로를 따라서 지금 내가 이제 자기장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통과하는 요 면이 이 회색 면도 될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잠자리차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잠자리차가 여러분들이 갖고 놀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건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뭔지는 모르겠는데 통과를 하긴 하는데,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에 이제 자기장이 생기는데, 전류가 지금 자기장이 생기는데, 내가 요 맨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가우스 우측 이거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 맨을 통과 배곡선이 만드는 맨이 이 맨이 될 수도 있지만 뒤에 맨 있죠, 그죠? 이것도 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그럼 요 맨을 통과하는 건 전류가 통하는데, 요 뒤에 맨은 볼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요 판이 있고, 그죠? 요 판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여기를 통과하는 전류는 없죠. 여기는 전류가. 그런데 이제 이 가우스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가 새로운 정의를 갖다가 도입해요. 무슨 정의를 도입하냐면은 이 베니주류라는 걸 도입하는데, 베니주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늘어나는 전기장, 요 어, 파이를 갖다가 정의하는데 파이가 저기 전기기를 통과한 전기선속인데, 전기선속은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되겠죠, 그죠? DT에 이게 이제 파이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E.DA 통과하는 요 맨, 뒤에 맨이겠죠, 그죠? 뒤에 요 맨을 통과하는 요 전기장을 갖다가 입실음자를 붙인 거. 이게 이제 정의예요. 요것만 내어주세요. 이절 90 맞죠? 베니저를 갖다가 입실음자류에 DT에 D, E를 갖다가 정의하면 돼.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여기 이제 원래는 이거였잖아요, 그죠? 입실음자류가 Q였잖아요. 기억나세요? 이제 4파이K가 입실음자로 Q인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입실음자를 곱하면 Q가 되겠죠, 그죠? Q는 파이에 E 닷 DA가 되죠, 그죠? DT에 DQ라면 입실음자로 될 거고, 그래서 입실음자로에 여기 플럭스잖아요, 플럭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단위가 뭐냐면은, 전기장에 대해서 플럭스를 갖다가 하는 단위가 뭐냐면, 입실은제로 하면 전압 단위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는 전류량이 되는, 이게 이제 베니전류예요. 쉽게 말해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도선을 통해서 전하가 이동할 수도 있고, 전자라든지 홀이라든지 이동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공간상에서 전기장이 늘어나는 거, 이것도 하나의 뭐냐면은, 전기장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러니까 전기장이 늘어나서 전기 선속이 늘어나는 거예요. 파이를 갖다가 이와 같은 식으로 정해야 돼요. 이게 이제 사실상 따면 여기서부터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이다 DA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Q는 입실은제로 2가 됐어. 이게 이제 플럭스잖아요, 그죠? 플럭스. 입실은제로 플럭스가 뭐냐면 전압 Q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 미분해 준 것도 뭐냐면 우리가 전기장으로 매니저로 가정이 정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따졌을 때는 뭐냐면은 요 베니졸 디스플레이스먼트까지 포함하는 거. 요게 이제 실제 전류주고요. 이게 실제 도선하는 전류고 이게 이제 이거는 베니졸류가 되는 거예요. 암페어 법칙에서.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입증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페어 법칙이 원래는 B다 DL이 뮤제로 IE인데 I가 이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I에다가 플러스 뭐냐면 입실원자료에 DT에 D 파이 E도 들어가야 돼. DT D 파이 E는 이걸 갖다가 적으면 이렇게 E다 E 이제 내적이 플럭스가 돼야 되니까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촉정기에서 실제 이제 베니시를 갖다 구하는 문제. 이 미분한 거예요, 그냥. ID는 DT에 D Q 이렇게 됐을 때 실제 이제 여기서 이제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베니졸을 갖다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 베니졸 자체가 실제 흐르는 전류가 똑같아요, 실제로는. 그럼 이게 이제 Q는 CV니까 Q는 CV. 이걸 갖다 미분해주면 되겠죠, 그죠? V는 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이 구워지는 건데, 뭐,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실제 제일 중요하죠, 그죠? 여기까지만. 이건 나머지는 다 대입하는 거니까. 별 중요하진 않아요. 실제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Q는 CV에서 V가 지금 CV0의 사인 T가 돼서 이걸 갖다 미분하면 사인 미분하면은 코사인 되고 그죠? 오메가 붙죠 그죠? 나머지는 대입이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맹심할 거는 기본적인 Q는 10인밖에 없어요. 없어서 미분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알면은 푸는 거 그죠? 모르는 건 못 푸는 거죠. 이쪽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셀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전자기학에서 우리가 이제 전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 E다 DNA 실험제로 Q 했고 그죠? 이게 이제 원래는 4파이 K Q인데 Q인데 실제로 이제 이걸 많이 써요. K 자체가 뭐냐면은 4파이 실험제로분 1이니까 이걸 갖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고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이걸 하면 항상 이건 제로 된다 했죠, 그죠? 이거는 왜 제로를 했죠? N극하고 S극을 갖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미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패러디 법칙이었죠. 그죠?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이와 같은 운동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 오면을 통과하는 이게 이제 패러디 법칙. 그 다음 이제 맥스웰 법칙이 이제 이제 암페어 법칙은 요거지만 이제 실제 이제 법칙이 이제 맥스웰 암페어 법칙이라는데 이게 이제 뒤에 이만큼 더 붙는 거죠. 그죠? 아까 매니저요. 3차원 공간에서는 이건 보통 뭐냐면 제로고 그죠? 두 가지밖에 안 넣는다고요. 예. 맥스웰의 물리의 법칙, 가우스 법칙이라든지 다 설명했죠, 그죠? 패러디 법칙, 자기선서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으로서 이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우스 법칙, E 나 DA 그러니까 네 가지 있죠, 그죠? 이건 이제 적분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로렌츠 법칙하고 이제 이게 전자기 내에서 전기장하고 이제 자기장에서 힘이 작용하는 거 요거하고 아까 말한 요거하고 법칙하고 기본적인 공식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요거 공식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푸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다 적분식으로 적는 게 좋아요. 적분식으로. 지금 이게 좀 빠져 있어요. 원래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a 닷 a가 요거 es가 마이너스 dt의 d b 닷 da 그래서 이게 이제
안쪽에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T del B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적어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은 이건 이제 적분식이고 이제 이걸 갖다 미분식으로 적는 게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그까지는 안 배우는데 나중에 전부 다 미분식으로 적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미분 적분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미분을 먼저 배우잖아요. 그죠? 미분식이 간단하고 적분이 훨씬 어렵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 전자기에 대한 공식들은 미분식으로 많이 적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다이버전스 B가 이러고 요거고 요게 아마 컬이라고 나중에 또 배울 건데 마이너스 델 T1은 델 B 여기서 놓고 요게 마찬가지 컬의 B가 뮤제로 이실론제로의 델 T의 델 E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아직 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거 미분식으로 다 이거는데 지금 여러분 책에는 지금 나오는 거 이걸 갖다가 적분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르츠 실험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헤르츠 뭐였죠? 주파수 단위였죠, 그죠? 자, 주파수 단위 진동수 그죠? 주파수 진동수로 막 하긴 하죠, 그죠? 실험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여기서 유도 코일이 있고 그죠? 여기서 송신기에 있어 갖고 이게 이제 전류를 갖다 계속 흘러보내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이제 하니까 요 생긴 자기파가 전체 요 변화가 여기서 뭐냐면 스파크 튀는 거예요. 스파크 튀니까 이게 이제 이 송신부고 그죠? 이 수신이죠, 그죠? 떨어져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안테나가 뭐죠? 핸드폰이 이제 있다 치면 이게 이제 핸드폰 안테나고 그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 기주국이 되겠죠, 그죠? 기주국. 뭐 예를 이제 송신을 한다 치면 이제 핸드폰에서 보내면 이게 이제 송신기가 수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헤르츠가 이게 언제죠? 1800년대 이게 한참 이제 마르코니하고 이제 막 여러분들이 막 무슨 통신 이런 걸 갖다가 많이 배울 건데 이게 이제 지전자표 일종이라는 거 증명하는 거고 이게 이제 이 맥스웰 엣지를 갖다 실험으로 증명한 거예요. 여기서 생긴 변화가 여기에 유도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무슨 충전기도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는 논리인데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자기파 이제 어떻게 해서 빛이 전자기파가 생성되는지 이게 보면은 이제 자 미분 방식을 갖다 풀어서 이제 유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2차 방식을 이제 유도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 쭉 푸는데 이거는 이제 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전공 들어가서 그죠? 큰 거 뭐야 전전 크면 전공 들어가 전자기학에서 제대로 미분 방식으로 배워야 되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별 그렇게 뭐 도움 되지도 않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점은 이거예요. 국관상에서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갑자기 전기장이 생기면 전기장이 이렇게 갑자기 박힌단 말, 생긴단 말, 없던 놈이 확 생기면 이쪽으로 뭐가 생기냐면 베니졸루가 흐른다 했죠, 그죠? 이게 전기장이 바뀌니까. 생긴 베니졸루에 의해서 뭐가 생기느냐? 이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면 이 주위로는 자기장이 생긴다. 그러면 이 자기장이 또 생기면 무슨 생기면 여기에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자기장이 바뀌게 되니까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다시 자기장이 생기니까 이 자기장의 요 마그네틱 플럭스 변화가 뭔가 생기죠. 전기가 생기죠. 전기장이. 자기장이 이렇게 도는 쪽으로 생기니까 이 자기장에 항상 보면은 전기장이 지금 전류가 아니 전기장이 생기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도는 쪽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항상 요 놈하고 요 놈은 항상 수직이에요. 전기장 자기장. 생긴 전기장이 자기장이 생겼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그럼 이 생긴 자기장에 의해서 다시 뭐냐면 전기장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생긴 자기장에 의해서 이놈 생긴 자기장에서 다시 요 플럭스 방향을 갖다가 방해하는 쪽으로 이쪽으로 다시 전기장이 생겨. 그러면 전기장이 다시 생기니까 다시 자기장이. 그러니까
전기장이 변화가 그러니까 전기장이 생기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생기면 전기장이 생기고, 이런 이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 요 전기장. 물론 이 전기장이 변화가 세면 셀수록 요 생기는 자기장 변화가 커지겠죠. 그걸 갖다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예. 근데 이건 뭐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거 너무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 자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공간상의 변화, 그러니까 이게 공간상이 바뀌는 게 시간상의 변화로 유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가면.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요거예요. 전기장을 갖다가 공간상에서 두 미분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평면 유도 기파였어요. 아까 제가 뮤 제로 이실론 제로에 델 t 제곱에 델 제곱에 이제 이게 여러분 아직 평면보다 안 배웠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제 파동 방정식이에요. 파동 공간에 대해서 내가 위치에 대해서 도 미분해 주는 게 시간에 대한 미분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c 제곱 t 제곱 왜냐면은 여기 이제 x가 그죠? 요 c하고 c가 이제 빛의 속도인데 c하고 t를 곱해야 뭐냐면 x의 차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슐제로 뮤제로가 튀어나오고 이게 이제 파동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여기서 구한 거는 이게 이제 계속 구했는데 여러분들 이거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이 미분 방식으로 풀어야 돼요. 미분 방식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미분 방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잘 안 써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입실현재로 뮤제로 튀어나오는데 입실현재가 이제 유전율이고 진공에서도 그죠. 이거는 자기 투자율이죠, 그죠. 진공에서 이건 이제 전기장 자기장인데 여기 이제 C 제곱이 이거란 말이에요. C 제곱이 C 제곱분의 1이 C 제곱분의 1이 지금 입실현재랑 뮤제로니까 C 제곱이 뭐냐면 입실현재랑 뮤제로분의 1이 된다. 그럼 C가 얼마 되느냐? 입실현재랑 뮤제로분의 1이 돼서 우리가 이제 입실현재로 그죠? 진공에서의 유전율을 가가 그다음에 이제 자기 투자율을 갖다 집어이어서 계산하면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이 뭐냐면 정확하게 빛의 속도 같아요. 빛의 속도. 그러니까 이제 빛이라는 것은 이 전자기 파라는 것 같다. 여기서 바로 유도가 되는 거죠. 전기적 자기적 성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아까 요 맥스웰 방정식에서 이게 유도가 돼요. 미분 방식에서 이렇게 나중에 그건 준공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기장하고 자기장의 B가 C가 된다. B분의 C가 B분의 E가 C가 된다. 이건 이미 여러분들 많이 했어요. E는 VB. 이거 어디 나왔죠? 이미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 했냐면은 이걸 호울 이펙트라든지 그죠? 그런 데서 많이 했어요. 호울 이펙트 해갖고 여러분들이 속도 뭐죠? 속도 선별기 이런 데서 보면 다 나오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K하고 오메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것들은 그냥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충 넘어가서 상관없어요. 이제 이것만 좀 40MHz, F가 40MHz, 40MHz 전자기파가 있는데 40MHz 그러면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4 곱하기 10의 7승 Hz로 되어 있고 전자기파가 진공성을 갖다 액주부에 진행한다. 이게 파장과 주기로가 아니라 파장, 라무다는 F분의 C죠, 그죠? V는 F 라무다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파당에서 V는 F 라무다기 때문에 이 V는 C고 그죠? C 라무다 됐어요. 라무다는 F분의 C F가 얼마? 요거죠, 그죠? 4 곱하기 10의 7승 그다음 C 아까 빛의 속도가 나왔는데 빛의 속도는 에야 둬야 되겠죠, 그죠? 30만 킬로미터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세크, 이거 이제 퍼세크가 돼서 쭉 나누게 되면 이 10의 8성 메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얼마 되냐면은 4 곱하기 30 메타가 돼서 930이면 7.5 메타가 되죠, 그죠? 주기는 이제 t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어느 순간에 전기장 값이 이것일 때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시오. Y축 방향이 지금 X축이 지금 S축 방향으로 진행한다 했죠, 그죠? X축 방향. 이게 이제 Y축 방향이 되겠죠. Y. 이게 되는데 지금 전기장이 Y축 방향이고 전기장이 Y축 방향. Y축 방향이고 전기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장은 어느 쪽이냐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는 건데 자기장이 에어두세요. 이쪽이에요. Z 방향. 왜냐하면은 E 곱하기 B를 했을 때 이쪽으로 진행이 한다 했잖아요. 그죠? X 방향 진행하면은 이쪽이 돼야 돼요. E 크로스 B가 뭐냐면은 진행 방향이에요. E 크로스 B 하면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E 크로스 B. 여러분들한테 이게 벡터 크로스로 갔다가 유일하게 이걸 해야 될 이거예요. E 크로스 B가 10분의 1을 나누는 게 이제 나중에 포인트 벡터가 될 건데 이게 이제 벡터의 진행 방향이에요. 항상 E하고 B는 서로 수직. 그 다음에 이제 B는 C분의 2였죠. 그죠? 아까 B분은 E가 V, 이게 C거든요. 그래서 지금 B를 구하면 C분의 2가 돼서 이걸 이제 집어이어서 계산하면 이제 이게 돼서 테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장 값은 상대적으로 테스라 값은 굉장히 작게 나오고 이게 좀 크게 되는데 빛의 속도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빛 같은 경우에는 요 전기장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자기장보다는 말 건데 이게 이제 뮤즈로 제가 C가 아니고 이게 이제 포인트 벡터에서 S를 갖다가 정의해요. E 크로스 B 하면 이제 E 크로스 B 하면은 이 같은 E 크로스 B 하면 이쪽이 되겠죠, 그죠? 크로스 B 하면 이쪽 E에서 B를 갖다가 돌리게 되면 이쪽이 되는 거죠. 이렇게 E에서 B 이렇게 돌리게 이렇게 오른다서 하면은 손가락 이렇게 되면 이쪽이 엄지 손가락 내서 이쪽으로 진행하잖아요. 손 이렇게 이런 식으로 E에서 여기 E고 그죠? B니까 여러분한테 좀 설명 이게 온라인 강의 이게 문제가 이거네. 이렇게 되면 ES, B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진행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이 포인트 벡터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사람 이름인데 이게 포인팅 벡터 Y예요. 포인팅 단위는 뭐 이렇게 주어지는데 에너지 흐름이에요. 에너지 흐름 와트 퍼 메타 제곱 와트 퍼 메타 제곱 단위 면적당 받는 메가와트가 오느냐 그걸 나타내는 건데 물리에서 쓰이지만 이거 잘 쓰이진 않아요. 이거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한 대로 E하고 B의 방향에서 이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건 그냥 이제 그 그냥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잘 쓰이진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이에 전자기장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가다가 한 번씩 나오는데 이것도 너무 넘어가나? 공식 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해야 필요는 없거든요. 이거 별로 그렇게 잘 그냥 넘어가요. 이거는 이것도 넘어가요. 너무 많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요즘에 또 이거 넘어. 이게 중요한 거 빠뜨린 게 있었네.
이거는 넘어가지만 안 되네. 이게 이제 자기장 에너지 밀도였죠, 그죠? 자기장 에너지. 이게 이제 전기장 에너지 밀도. 전기장 에너지 밀도. 두 개를 계산하면 똑같아요. UV하고 전기장의 에너지 밀도는 이렇게 주어지고 자기장 에너지 밀도는 이뮤 제곱 B 제곱으로 주어지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인 웨이브이기 때문에 전기장에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 자기장도 2분의 1. 이쪽은 여러분들이 거의 잘 안 쓰는 부위고 그죠? 이게 별 그렇게 가다가 이게 좀 묶긴 묶거든요. 이게 좀 묶긴 묶는데 전기장 이거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요. 하고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께 하는 거 하는 거. 아, 풀 필요는 있긴 있는데 C를 갖다 꼭 나눠주는 게 이제 아야 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 밀도를 갖다 계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잘 될지 모르겠네 이게. 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건 이제 뭐냐면 전자기파가 이 공식부터 먼저 나중에 여러분들 상대론까지 해야 될 건데 여러분들 E 이퀄 MC 제곱은 알잖아요, 그죠? B랑 M 물체가 있을 때 E 이퀄 MC 제곱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써낸 공식은 이 M이 뭐냐면 상대론적 질량이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이거잖아요, 그죠? 1 마이너스 V 제곱에 C 제곱에 M 제로 이건데 실제 이제 물리학과라든지 쓰이는 공식은 이게 아니에요. 이거 많이 써요. 이 제곱은 m0 c 제곱의 제곱 더하기 p 제곱 c 제곱 이걸 많이 써요. 이거는 나중에 쓰이니까 이건 외워두세요. 이걸 고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m0 제곱의 c 4승 p 제곱 c 제곱. p는 뭐냐면 운동량이에요. p는 mv 운동량을 나타내는 건데 이제 빛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빛 같은 경우는 정지 질량이 짧은 경우고, 그죠? 속도가,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이게 정의가 안 된다고요. 그럼 이걸 쓰면 돼요. 이제 제로가 되면은, 빛 같은 경우는 이게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 이꼴은 뭐냐면은, PC가 돼요. 그러니까, 빛의 운동량은 뭐냐면, 에너지를 갖다가 이 C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빛뿐만 아니고 전자기파도 마찬가지죠, 그죠? 빛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이게 이제 상대론적, 그러니까 포톤 알갱이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전자기파가 이제 해서 이제 쭉 구하는 과정인데 어, 전체 에너지를 갖다가 해서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이거보다는 이게 이제 뭐냐면 안전 반사 그다음에 안전 흡수에서 두 배 차이죠, 그죠? 두 배 차이지는 게 왜 그러냐면은 완전 흡수한다는 게 탁 부딪혀서 그죠? 운동량을 갖다 그냥 흡수하게 하는 거고 완전 반사는 뭐 트고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전달이 되는 운동 에너지를 봤을 때는 이게 두 배가 된다고 이렇게 가둔 놈이 그러니까 가둔 놈이 부딪혀서 그죠 같이 한 덩어리 돼서 가게 되면은 이게 운동량이 그냥 P로 가둔 놈이 제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델타 P는 얼마냐면 그냥 델타 P 값은 P가 된다고. 근데 이렇게 가둔 놈이 반사되면 마이너스 P가 되죠, 그죠? 이게 이제 델타 P는 얼마 되냐면은
2P가 된다고. 그럼 이제 이게 2배가 되는 거죠. 운동량이.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한쪽 면에는 이걸 갖다가 까맣게 칠하고 검정색을 칠하고 한쪽 면에는 뭐냐면은 거울 면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이제 빛을 쪼이잖아요. 그죠? 검정색은 빛을 흡수할 거고 이게 거울 면은 반사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어느 게 충격량이 크겠냐? 큰 게 이게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죠? 잘 돌아갈 수 있게 판을 2개 놓고 여기다가 빛을 쪼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이 훨씬 더 충격이 커서 이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보다. 같이 빛이 쪼이면.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강 로켓을 올려요. 강 로켓. 강 로켓보다는 이게 저 뭐죠? 헬리 혜성이라든지 혜성이 꼬리가 뒷면으로 가는 운동량을 갖다 나타내는 게 이제 복사를 갖다고 하는 건데 빛이 운동량이 있기 때문에 이 혜성이 꼬리에 부딪히게 되면 이제 혜성이 꼬리가 태양의 반대쪽으로 생기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이저 포인트 암점에서 쭉 구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요. 이거는 그냥 입다물 정도만 계산이 가능하지 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할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내용은 여기에 이제 포토노로스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강양약설 있죠, 그죠? 아인슈타인의 강양약설을 갖다가 설명한 이론을 설명을 훨씬 더 쉽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압력 구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테나에서 생기는 전자기파가 나오는데 이제 진동에 의해서 전자기파가 생기는 원리를 갖다 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 설명을 이게 이게 교류죠, 그죠? 교류에 의해서 이게 되면 전자기파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쭉 전기장이 생기잖아요, 그죠? 전기장이 이렇게 아래 위로 생기게 되면 이 생기는 전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여기에 다시 위에 이제 다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이가 이쪽으로 생기면 지금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생기면 이 뒤로 돌아가는 쪽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요 생긴 자기장에 의해서 다시 전기장이 또 생기고 아래 위로 이렇게 생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은 전기장은 이런 식으로 생기고 그죠? 자기장은 이렇게 이제 도는 쪽이니까 옆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밑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제 양쪽으로 퍼져나 이거는 뭐 나타내는 거냐면은 이게 퍼져나가는 이게 이제 다이폴이라는데 다이폴에서 보면 이게 양쪽으로 퍼져나가요. 안테나.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안테나 이론을 배우게 될 건데 안테나 이론을 배우게 될 건데 안테나의 모양이 여러 가지 뭐 이 같은 경우는 제일 심플한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이쪽으로 쭉 퍼지게 양쪽으로 퍼지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잘 안 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부 다 수식으로 주어지는 건데 조금 쉬었다 할게요.